자, 여기는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입니다. 창경궁은 조선시대 5대 궁궐 중에 하나인데 동궐이라 그랬어요. 동쪽에 있는 두 개의 궁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덕궁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창경궁입니다. 자, 이번에는 창경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경궁 안에 들어왔고요. 창경궁 안에 들어왔고, 기본 세팅은 동일하다 그랬죠. 정문을 들어오면 왕의 대로가 있고, 왕의 삼도 또는 참도라고 하는 길이 있고, 그래서 이 중앙길은 왕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고, 양쪽에 문무백관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창경궁의 정전은 바로 명정전입니다. 지금 서 있는 명정전이고, 여기가 이제 문무백관이 조정회의를 하는, 조례를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쪽에 신하들이 도열할 수 있는 품계석이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이 좌측은 무관, 그리고 우측에는 문관, 문관이 도열하게 됩니다. 1품에서 시작해서 9품까지, 마찬가지로 1품에서 시작해서 9품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3품까지는 정과 종이 있어요. 그래서 정1품, 종1품, 정2품, 종2품, 그 다음에 정3품, 종4품, 종3품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4품, 5품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9개가 아니라 3개가 더해지죠. 12개가 돼야 됩니다. 2, 4, 6, 8, 12개. 그렇죠. 그래서 24명이 도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위에는 당연히 이제 왕이 이제 왕의 좌석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동일하게 계단과 왕이 앉는 자리를 한번 비교해서 이 근정전, 그 다음에 인정전, 그리고 지금은 명정전, 이 세 개를 비교하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중앙에는 봉황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해태는 악귀를, 나쁜 기운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조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명정전, 성종 때 증개축해서 지금의 형태로 만들었지만, 일제시대 때 많이 훼손이 되었던 거를 이제 복원한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 동일하게 임금이 앉아있는 자리에는 뒤쪽에 해와 달, 음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봉, 5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자, 저 오봉을 해석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적 관점에서 오봉, 그래서 북한의 3개의 봉우리, 남한의 2개의 봉우리를 뜻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음양 오행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봉을 얘기할 때는 북한의 3개의 산, 어느 산일까요? 백두산, 묘양산, 또 하나는 뭘까요? 송악산, 그런가요? 남쪽에는 북한산, 그리고 밑에 지리산입니다. 그래서 오봉을 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음양에 의해서 해와 달이 갖춰진 거죠. 기본 세팅이야. 오늘 임금이 여기 궁전에 뿐만 아니라 어디 행차할 때에도 족자라 그러나요? 저 뒤에 그 후광을 갖고 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궁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아요. 왜냐하면 용도가 이 창경궁은 처음에 지어지기를 정궁으로서 지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보조궁으로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의 정궁은 경복궁이죠. 경복궁이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하면서 천도를 하게 되죠. 한양으로. 그러면서 1395년쯤 되면 경복궁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얘기한 대로 이 경복궁은 이성계와 정도전이 주축이 되어서 지은 건축물인데 그 아들인 이방원이 결국 형제의 난을 통해서 왕권을 쥐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형을 바지 임금으로 세우고 이어서 자기가 3대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그가 다스릴 사용할 수 있는 정국을 새로 짓게 돼요. 그게 바로 창덕궁, 바로 옆에 있는 창덕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창덕궁에서 결국 이성계는 마지막 생을 마감을 하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태종도 이제 늙어요. 늙으니까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그의 아들이 이제 임금이 되죠. 누가? 세종이 되잖아요. 세종대왕이 그 아버지 태종을 위해서 궁을 하나 짓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창경궁이야. 그런데 그건 순수하게 자기 통치 목적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지었던 거의 그 고택에 가까운데 그것을 이제 성종 때의 완벽한 정궁으로 새로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창경궁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세 번째 정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경궁은 창덕궁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덕궁을 가고 싶으면 이 언덕으로 쭉 올라가면 창덕궁으로 연결이 돼요. 창덕궁에서 창경궁으로 오고 싶으면 그 언덕 문 하나 넘어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창경궁 뒤쪽에는 오늘 가서 봤던 비원, 옛 용어로는 비원, 창덕궁 후원이 이제 길게 높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 뒤쪽은 그래서 대부분이 여인들을 위한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신 곳이 조례를 하는 곳이라 그러면 이제 오피스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임금님 오피스는 반드시 뒤쪽에 하나 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거나 그 왕비나 왕실이 여인들이 거처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죠. 그 뒤쪽에 있는 것들은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덕궁하고 창경궁이 연결되는 라인, 거기를 한번 보면서 창경궁은 특별히 강조할 만한 것들이 많이 없는 이유가 일제시대 때 워낙 많이 훼손을 시켰고, 그리고 이 창경궁을 지금도 연세 드신 분들은 무엇으로 기억하냐면 동물원으로 기억하죠. 또는 식물원으로 기억하죠. 그래서 지금도 저 뒤쪽에 가면 식물원이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동물원은 이제 1960년대 그때쯤 되면 이제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단장을 한 것은 한참 후에 이 전두환 정권 들어와서 새롭게 단장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양화당, 그리고 또 한 곳은 이름하여 통명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여인들이 사용했던 공간이다, 이렇게 보면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5대 고궁의 가장 큰 특징은 훌륭한 노송들이 절비하다는 거죠. 노송들이 절비한.
이 안반은 대단하네요. 여기서 아마 임금들이 왕들이 태닝을 했거나 시간을 보냈던 공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경복궁하고 이 창덕궁과 창경궁의 차이는, 경복궁은 평지에 있어요. 그래서 평지에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창덕궁하고 창경궁은 이 산자락에 있습니다. 언덕에 있어서 건축물들이 오밀조밀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어서 보는 맛도 있고 또 운동도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여기에 일본에서 수천 그루의 벚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기억에 벚꽃 구경하러 온다고 하면 이 창경궁으로 왔죠. 벚나무가 즐비했었습니다. 자, 앞쪽으로 쭉 가면 창덕궁으로 넘어가는 길목이고요. 이쪽으로 뒤로 돌아서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덕궁은 갔다 왔기 때문에. 옛 동물원 터가 있었던 곳, 연못이 있었던 곳, 그리고 현재도 식물원이 있는 곳, 그쪽을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녹음이 우거지고 조용한 곳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평지에 있지 않고 이렇게 굴곡이 있는 그런 장소에 있다는 것도 또한 대단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은 그런 맛이 있어요. 아기자기한 맛이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산자락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요 성종 태실비, 성종대왕이 이제 이곳 창덕궁을 중건 지금의 모습으로 정궁의 모습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성종대왕의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 탯줄을 잘 보관해서 그것도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안치해 놨다고 하는 성종 태실비, 성종대왕의 탯줄을 보관한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써 있는데요. 언제 이것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습니다. 성화 7년 윤달 9월에 이것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써 있네요. 성종대왕 태실, 성종 임금의 탯줄을 보관하고 있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를 내려가면 옛날 그 창경원, 다시 말해서 봄에 오면 벚꽃이 만개하는 그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연못이 있게 되는 거죠. 한번 가보죠. 저도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여기 창경원이었어요. 부모님 쫓아서 여기 놀러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대충 나이대가 나오네요. 그러면 나 완전히 노인네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거기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전에 아마 여기 왔었으리라고 생각되고, 사진을 보니까 있더라 이 말이야. 사진을 보니까. 자, 아닌가? 진짜 초등학교 때 여기 소풍 오고 그랬나? 그랬을 수도 있네요. 세월의 그 길이를, 이 나이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고무줄로 여기면 돼요. 나이라는 건 고무줄이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옛 창경원,
자리에 지금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지금 봄이 아니어서 벚꽃이 없지만 봄이 되면 벚꽃이 아주 만개하는 그런 곳이 됩니다. 여기 케이블카도 있었어요. 옛날에 케이블카도 있고 이 연못에서 이 노를 젓고 이 보트를 타는 그런 장면들도 있어요. 네, 이랬어요. 여기에 보트를 타고 막 그랬어요. 여기서 막 도시락 까먹고 김밥 먹고 막 그랬던 곳이에요. 여기가 창경원이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 뒤쪽으로 가면 오늘 안 갈 건데 오늘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뒤쪽에는 식물원이 있어요. 식물원은 다시 복구를 해서 지금도 식물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창경궁의 뒷연못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쪽이 다 자연 녹지예요. 굉장히 넓어요. 넓은 공간에 왕궁이 두 개가 있었던 거죠. 여기 창경궁과 이쪽에 창덕궁과 그러니까 두 개의 궁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이 터가 바로 여기 이 자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많이 촬영을 해서 편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오늘은 창덕궁에서 시작해서 창덕궁 후원 그리고 창경궁까지 둘러본 것으로 그래서 조선 왕 시조의 그 정궁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것까지 봤습니다. 다음번에는